안녕하세요. 2022년 한국교육연극학회 추계학술대회 제2부 현장적 실천, 회복탄력성과 교육연극의 가치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게 된 전효정입니다. 이번 발제에서는 회복탄력성에 주목하게 된 계기와 회복탄력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교육연극이 회복탄력성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던 과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도가 어떤 시사점을 제공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회복 탄력성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참여자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면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많이 나오는 공통 키워드들이 공감, 회복, 돌아봄, 행복, 성장, 자아 발견 등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통 키워드들을 보면서 내가 하는 작업은 참여자들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 결과 회복 탄력성과 맞닿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극이 회복 탄력성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란 to jump back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회복력, 복원력, 심리적 건강성, 자아 탄력성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됩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같은 역경에 맞서 변화된 환경에서 적응, 대처,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원래는 물질 또는 기관의 유연성과 신축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국외에서는 197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 주목받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시작되었고 심리학, 정신의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저마다 회복탄력성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역경에 맞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조작적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회복 탄력성은 고난을 성장의 경험으로 전환하는 마음 근력이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복 탄력성 연구 중 가장 잘 알려진 연구는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미국의 소아과,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들이 아이들의 출생과 양육 환경,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사회 부적응 요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인과관계 연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5년부터 신생아 833명, 카우아이 섬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이 833명을 선택해서 40년간 연구를 진행했다고 해요. 이때 833명의 환경은 굉장히 불우했다고 합니다. 미혼모 가정이라든지 그리고 폭력과 또 마약 중독자가 있는 가정이라든지 도저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환경의 신생아들을 선택해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미 워너에 따르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고위험군의 201명은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오히려 상위 10% 안에 드는 성인으로 성장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미 워너는 바로 이 72명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들이 상위 10% 안에 들 수 있었을까? 과연 그들은 무엇이 달랐을까? 라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라는 연구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이후에 연구자들은 회복 탄력성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제 연구에서는 김주환 박사가 분류한 구성 요소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했습니다. 김주환 박사는 레이비치와 샤테가 개발한 56개의 회복 탄력성 검사 항목을 53개의 한국형 회복 탄력성 검사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130여 명 이상에게 문항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53문항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회복탄력성 사전사후 변화의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김주환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은 3가지의 구성 요소와 9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됩니다. 3가지의 구성 요소는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이 되겠고요. 각각의 하위 요소로는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 분석력,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력, 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조절력은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충동통제력은 자신의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원인 분석력은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정확히 진단내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의 소통 능력은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맺고 오래도록 유지하는 능력이고요.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의 심리나 감정 상태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자아 확장력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긍정성의 자아 낙관성은 주어진 상황은 언젠간 좋아지리라는 믿음을 지닌 정도고요. 생활 만족도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 보람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감사하기는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정도이고요. 회복 탄력성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 교육연극과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생각보다 교육연극과 회복 탄력성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연극과 회복 탄력성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이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 자아 확장력, 공감에 관한 것, 소통에 관한 것, 그리고 자기조절 능력과 긍정성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 증진과 교육연극의 상관관계를 연구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교육연극 프로그램의 구성을 소개하고 참여자의 경험과 반응을 분석하여 그 시사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9가지 하위 요인별 핵심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감정조절력에서는 압박과 스트레스라고 느끼는 상황이 무엇인가? 충동통제력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을 공유하며 대안을 찾을 수 있는가? 원인 분석력에서는 스트레스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소통 능력에서는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맺기 원하는가? 공감 능력에서는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나 감정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자아 확장력에서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가? 자아 낙관성에서는 주어진 상황은 언젠가 좋아지려는 기대감이 있는가? 생활 만족도에서는 자기 자신의 강점을 잘 알고 있는가? 감사하기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가? 이를 염두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예비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10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80분간 진행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사전사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들 모두가 회복탄력성이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본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본 프로그램에서는 예비 연구에서의 참여자들의 피드백과 전문가 자문에 의해서 보완된 7회차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각 하위 요인의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활동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7주간 매주 90분씩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학위 논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학생은 학사 경고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대학생으로 학습 동기 부여가 필요한 대학생들을 모집하여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아트 리부팅이라는 이름으로 2시간씩 3회차를 진행하였고 회복 탄력성의 각 구성 요소와 하위 요인을 고려한 활동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회복탄력성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던 김주환의 한국형 회복탄력성 53문항을 활용하였고요. 각각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의 총점이 그리고 그 구성 요소가 모두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도 참여자들의 사전사후 점수가 총점과 구성요소 모두 점수 향상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회복 탄력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짧은 회차보다는 긴 회차일수록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참여자들의 경험과 반응인데요.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 만족도 조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변화된 점이 무엇이었느냐를 물어봤을 때 행복을 일상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객관적인 나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라는 것과 이 프로그램의 강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리고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변화된 점을 꼽자면 덜 위축된 모습으로 생활하게 되었고 노력을 하는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공부할 의지가 생겼다고 했는데요. 이때 자퇴를 결심했던 학생이 다시 이제 학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뭔가 계속 행동하고 있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변화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강점에 대해서는 쉽게 꺼낼 수 없었던 이야기를 이제 나눌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학사 경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학업에서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지점에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삶의 목표가 생기도록 도와주었다라고 얘기했고 긍정성과 믿음이 이제 생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성과 믿음이 생기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반응들을 이렇게 쭉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과 주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회복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회복 탄력성 사전사후 검사지 반응 분석과 더불어 참여자들의 수업 중 반응과 경험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10가지 회복 탄력성 증진 요인과 4가지 의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회복 탄력성 증진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요인의 발견, 지지관계의 형성, 일상의 환기, 내면의 정서 인식, 자신에 대한 관심, 감정의 해소, 위로와 힐링, 직업에 대한 만족, 자신감 회복, 대처 방식 발견이라는 10가지 회복 탄력성 증진 요인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복 탄력성 증진의 교육 연극 프로그램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나 했을 때 바로 존중과 환대의 안전지대를 제공하고 낯설게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하며 삶의 무게를 드러내므로 덜어내는 장을 제공했고 고난을 성장의 경험으로 그 흐름을 바꾸는 변곡점을 제공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필립 테일러는 연극이 예술과 교육의 교차점에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작업도 예술과 교육의 교차점에서 교육연극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자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으며 사람됨을 위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극은 삶을 위한 작업이 됩니다. 함께 아름다운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성장이 필요합니다. 교육연극이 그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 학문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보며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